트레버스 신형은 언제 출시하고 가격을 한번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팰리세이드를 사려고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팰리세이드 대안으로 트레버스 신형을 보고 있는 분들은 오늘 영상 꼭 참고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빠TV 한성훈입니다. 많은 관심을 받는 팰리세이드, 이거 다음 주면은 실물이 공개가 될 건데요, 막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걱정이 된다 뭐 이런 반응에 비해서 실제 계약이라든지 반응은 굉장히 뜨겁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고객 출고차는 빠르면 이달 말 정도면 출고가 될 수 있다고 하고 있는데, 사전 계약 초기에 잘 잡은 분들은 운 좋으면 가솔린 모델은 바로 출고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도 빠르게 차량을 확보해서 영상으로 궁금한 점을 다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저희가 실차를 보는데 혹시나 팰리세이드 어떤 부분이 궁금하다 이런 것들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 집중적으로 꼼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근데 좀 다른 영상이에요. 지난번 팰리세이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대안 영상에서 그나마 대안이 미국 SUV 익스플로러 정도였는데, 이거 말고 쉐보레 트레버스 신형 한국에 언제 출시되고 또 나오면 얼마쯤에 나올지 생각보다 많이들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한번, 트레버스 신형은 언제 출시하고 가격을 한번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워낙 이런 거 많이 분석을 하니까 보통 저희가 이렇게 이 정도에 나올 거다 라고 하면은 아마 거의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팰리세이드를 사려고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팰리세이드 대안으로 트레버스 신형을 보고 있는 분들은 오늘 영상 꼭 참고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가격 전에 언제 출시하냐, 출시가 되냐 마냐,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잖아요. 지금은 전량 미시간주 공장에서 생산해서 미국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신형이 워낙 잘 나왔다는 평이 많아서 국내로 들어올 물량 확보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도 올해 상반기에 국내 출시를 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조금은 들리더라고요. 이게 약간 그 콜로라도 느낌도 조금 나요. 콜로라도도 미국에서 워낙 인기가 많으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그 물량도 적고 좀 시간이 지나서 들어왔거든요. 아마 트레버스 신형도 비슷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국내에 들어올 물량이 만약에 소량이라도 확보되는 시점이 된다면 자연스럽게 출시가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만약에 하반기가 넘어가기 전쯤이라면 한 5월에서 6월 정도의 희망을 걸어보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5월 달에는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 출시 일정이 겹치기 때문에 오히려 약간은 좀 제대로 된 비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근데 왜 트레버스 신형이 이토록 주목을 받고 있는지 간단합니다. 이 몇 년간 우리가 쉐보레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드나요? 여기 브랜드가 팬층도 되게 두터운데 항상 단골 소재로 나오는 이야기가 주행 질감이 좋다, 탄탄하다. 저희가 항상 뭐 하체 이렇게 보면은 야, 쉐보레 하체 굉장히 단단하고 부품을 아끼지 않고 좋은 거 다 썼다 이런 이야기 했던 것처럼 뭐 이런 좋은 반응들이 많았죠. 근데 그거에 반해 아쉽다고 항상 지적을 하는 건 뭐예요? 상대적으로 너무 올드한 디자인 및 인테리어, 빈약한 옵션, 그럼에도 비싼 가격이 항상 발목을 잡았었는데, 그래서 쉐보레도 나름 다양한 시도를 했었죠. 미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차들의 가격을 아주 파격적이게 구성해서 판매를 했습니다. GNC 브랜드들도 런칭을 해가지고 시에라를 미국에서 가져와서 가격이 거의 솔직한 얘기로 미국 그대로 판매했어요. 마진이, 야 이게 마진이 붙었나? 생각이 들 정도로 가격이 괜찮았거든요. 타오도 북미 기준으로 최상위 하이컨트리 트림을 엄청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를 했습니다. 물론 그래도 이게 최상위 트림을 가져온 거라 상대적으로 비싸다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었는데, 이번 콜로라도도 마찬가지로 구형은 가성비가 좋은 포지션이었는데 신형은 그렇지 않았죠. 차는 엄청 좋아졌다, 신형 좋아진 거 알아. 근데 거의 최상위 풀옵션급을 가져와서 팔다 보니까 가격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게 차가 비싼 거랑 비싸게 파는 거랑은 다른 거거든요. 북미에서는 엄청 저렴하게 파는 깡통 사양 같은 걸 한국에서 엄청 비싸게 파는 거는 정말 차를 비싸게 파는 거고, 지금처럼 애초에 옵션이 다 들어가고 최상의 트림 이런 진짜 비싼 차를 가지고 와서 좋은 가격에 판매하는 거, 이거는 비싸게 파는 게 아니라 그냥 차가 비싼 거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죠. 쉐보레는 전자보다 후자를 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국내에 들여올 수 있는 물량이 많지 않고 제한적이다 보니 굳이 저렴한 트림보다는 좋은 차 옵션이 많이 들어간
필요한 차를 팔아서 살 수 있는 사람들만 사라, 요런 느낌을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트래버스 풀체인지도 지금이랑 다르게 여러 가지 트림을 다양하게 팔기보단 2개 정도 트림을 압축해서 판매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차를 한번 좀 볼까요? 이전 트래버스도 디자인이 참 다부지고 좋았는데 신형은 약간 역대급을 찍은 느낌. G7 1 트림은 당장 오프로드로 달려가야 할 것 같은 외모를 자랑합니다. 실제로 오프로드 주행에 적합하게끔 여러 가지 튜닝을 진행한 사양이거든요. 전후면 범퍼가 오프로드에 적합한 스타일로 바뀌기도 하고 접근감도 높아졌습니다. 거기에 범퍼 양쪽 빨간 색깔 견인 후크 요것도 있죠. 일반 차는 범퍼 안에 숨겨놓는데 오프로드 차들은 좀 드러내요. 그러니까 이 차가 오프로드 차다 라는 걸 좀 보여주는 거죠. 게다가 아까 적금각이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만약에 오프로드 가면은 이런 내리막, 오르막, 뭐 돌이 있는 그런 험준한 그런 길을 가야 되는데 이 진출각이나 진입각이 이 범퍼가 밑으로 내려가면 밑에 긁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막기 위해 범퍼 이거 위치라든지 이 진입각을 좀 위로 올라갑니다. 요런 게 이제 오프로드 차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차고도 1인치가 높아지고 휠 타이어도 오프로드에 최적화된 터린 타이어가 장착이 돼요. 서스펜션 댐퍼도 유압 리바운드 제어가 가능한 제품으로 바뀌었고 사륜 시스템도 일반이랑 다르게 트윈 클러치 타입이 적용해서 전륜구동 기반 사륜이 아니라 후륜으로 동력을 100% 보낼 수 있는 사양이 탑재가 됩니다. G7 1 트림에 대한 매력이 확 올라가죠. 일반 트림도 보면 일단 항상 쉐보레가 촌스럽다고 지적받던 실내가 완전히 환골탈태했습니다. 요즘 다른 쉐보레 SUV들과 마찬가지로 대형 스크린이 적용되고 옵션도 아주 좋아졌어요.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가 무려 17.7인치입니다. 계기판은 11인치고 이게 옵션이 아니라 기본으로 장착되기 때문에 깡통은 볼품없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시트도 7인승, 8인승 사양으로 판매하는데 3열은 상위 트림에서 전동 폴딩 기능이 탑재가 됩니다. 요거는 기본 모델 하이 컨트리도 마찬가지고요. 견인력도 픽업 트럭이 아님에도 2.2톤을 자랑하고 ADAS 시스템도 차선 유지 보조나 긴급 제동 같은 사양들이 다 기본 적용이 돼요. 후방 카메라나 오토 하이빔 사각지대 경고도 기본이고요. 거의 기본 옵션들이 빵빵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국내 사양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 북미 기준으로는 상당히 괜찮아 보입니다. 파워트레인은 기존 3.6 V6 엔진을 버리고 2.5 터보의 8단 자동 변속기 조합으로 변경이 됩니다. 출력은 328마력인데 팰리세이드 풀체인지도 2.5 터보의 8단 자동 변속기 조합이잖아요. 비슷한데 출력은 조금 더 높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한 가격을 한번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트래버스 24년형을 최근까지 판매했었는데 25년형이 출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구성에 살짝 변화가 생겼거든요. 원래 기본 트림이 LS였어요. 이거 삭제되고 LT 트림이 기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가격도 1,600달러 정도가 올랐습니다. 요즘 환율이 너무 올라서 이게 또 상대적으로 가격이 더 비싸게 보이는데 요즘 달러 기준으로 1,450원을 기준으로 잡는다면 한 230만 원 정도가 올라간 가격이죠. 그래서 보면 일단 전륜과 사륜 선택이 가능한데 한국에는 아마 사륜 구동이 들어오겠죠. 지금 트래버스도 사륜 구동이 기본 사양이에요. 그러면 LT 트림 기본이 43,995달러입니다. 6,396만원 정도라는 거예요. 야, 이거 시작 가격이 이 정도면 벌써 쉽지 않은데 근데 뭐 LT 트림이 나쁘지는 않아요. 24년형 LS 트림 같은 경우는 루프렉도 없고 완전 깡통차의 느낌이 나는데 LT 트림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지금 국내 판매되는 구형 트래버스도 LT 트림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LT 트림을 선택해도 옵션을 보면 아까 말한 17.7인치 디스플레이 기본, 전동 트렁크, 1열 열선 시트, 원격 시동의 ADAS 시스템 이런 거 다 기본입니다. 물론 아쉬운 것도 있어요. 휠이 18인치인데 이 큰 SUV에 살짝 아쉬운 사이즈죠. 스피커는 6개인데 요것도 조금은 기본 사양이니 어쩔 수가 없는 거고 물론 이제 LT 트림을 선택해도 휠 옵션이랑 다 넣을 수는 있어요. 그러면 상위 트림으로 가는 게 더 나은 그림이 나오잖아요. 여기에 20인치, 22인치 휠이 옵션으로 다 있어요. 근데 거의 2,500불을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300만 원이 넘는 거죠. 그리고 시트 가죽 재질도 조금 더 고급스럽게 바꾸려면 1,000불 정도 추가가 됩니다. 여기에 각종 미드나잇 스포츠 에디션 패키지 2,285달러짜리도 있고 미국에서는 슈퍼 크루즈 옵션 3,935달러에 추가할 수 있는데 이거 뭐 어차피 한국에 들어오지 않는 옵션이죠. 그렇게 옵션을 넣다 보면 가격이 47,500달러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6,9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야 이거 기본 트림에 옵션 몇 개 넣으니까 7천만 원까지 올라가네. 북미 가격 그대로 들여와도 이 정도라는 건데 쉽지 않죠. 오히려 G7 원 트림이 살짝 가성비가 더 좋아 보여요. 48,995달러인데 하나로 이거 7,1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팰리세이드 가솔린 4륜 프로 7인승이 6,400만 원 정도라고 한다면 트래버스 G7 원 트림이 딱 7천만 원 정도에 나오면 그래도 이거 고민하는 분들이 꽤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물론 그래도 비싼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요. 트래버스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일단 시작 가격부터 최소 6천만 원 초중반일 거예요. 최상위 하이컨트리 트림으로 가면 어떨까요? 일단 가격이 56,995달러입니다. 하나로 따지면 약 8,260만 원. 타오가 지금 하이컨트리 트림이 9,390만 원에 한국에서 판매하고 있잖아요. 근데 타오는 좀 시기가 잘 맞으면 할인도 하니까 진짜 그러면 트래버스 풀체인지 하이컨트리 트림이 8,000 중반 정도가 될 거고 타오랑 한 500만 원 정도 차이가 날 것 같은데, 가격만 놓고 본다면은 약간은 좀 겹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거죠. 많은 아빠분들이 기대하는 RS 트림으로 간다면 55,795달러입니다. 8,527만 원. 시원하죠? 트래버스 풀옵션은 8천만 원대. 물론 북미 기준 RS 트림은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랑 슈퍼크루즈 22인치 휠 다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국내에 만약에 슈퍼크루즈가 빠지고 들어온다면 아마 조금 가격은 내릴 것 같아요. 그래도 8천만 원 초반이겠죠. 하이컨트리 트림이 마찬가지로 슈퍼크루즈가 기본 사양인데 요거 빼면 7천만 원 후반대가 될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트래버스 풀체인지 한국에 출시될 때 타오나 다른 쉐보레 차들처럼 북미 가격과 거의 차이가 없거나 더 저렴하게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시작 가격은 6,300~400만 원, 풀옵션은 8천만 원까지 예상할 수가 있는 거죠. 트래버스 하이브리드 없으니 2.5 가솔린만 들어오는데 이 정도 가격 차이면은 펠리 대안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가격대가 있기는 하죠. 동급이라고 하기 어려울 가격 차이라서 요거 아마 살 사람들만 사는 그런 차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국내에 들어온다면은 LT 트림 하나와 RS 혹은 하이컨트리 이렇게 두 가지로 들어오지 않을까, 아니면 RS 트림과 하이컨트리로 아예 상위 모델로만 출시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합니다. 콜로라도도 비싸다 뭐 왜 이렇게 뭐 단일 트림으로 들어왔냐 했지만 소량으로 가지고 왔기 때문에 다 나갔어요. 트래버스도 같은 전략을 사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좀 정리하고 그냥 끝나기가 좀 아쉬워서 좀 다른 대안이 포드 익스플로러, 요거 페이스리프트된 모델이 지금 국내에 판매하고 있거든요. 요거 미국에서 얼마일까? 일단 국내 판매 가격 보면 ST 라인이 6,290만 원, 플래티넘이 6,900만 원으로 아까 트래버스 가격을 보고 오니까 익스플로러가 합리적인 가격으로 보여요. 뭔가 엄청 저렴한 것 같은 느낌도 막 들고요. 이게 북미 홈페이지에 가보면 4가지 트림이 있거든요. 가장 기본이 액티브인데 39,755달러. 이거는 너무 깡통이라 이제 국내에 안 들어오고, ST 라인 시작 가격이 44,615달러. 요게 하나로 따지면은 한 6,458만 원 정도 돼요. 이러면은 국내 판매 가격이 엄청 저렴하네요. 환율이 최근에 엄청 올라서 그런 것도 어느 정도 반영은 되었겠지만 말이에요. 근데 이거 ST 라인이 기본 트림이 가격이고 국내에 들어오는 차량은 여기에 옵션이 몇 가지가 또 추가가 된 차입니다. 기본은 2륜인데 4륜을 넣어줘야 하고요. 이게 2,995달러 정도 추가가 되거든요. 여기에 프리미엄 패키지랑 몇 가지 국내 사양에 맞게 맞춰보면 차량 가격이 53,000불까지 올라갑니다. 거의 7,600만 원이에요. 이러면 포드도 지금 익스플로러를 국내에 상당히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는 게 됩니다. 이 정도면 트래버스도 비슷한 가격에 출시될 거 한번 기대해봐도 되는 거 아닐까요? 한 6천만 원 초중반이라면은 진짜 비교가 될 만할 것 같아요. 뭐 플래티넘 트림은 52,250달러인데 트림 가격만 7,5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국내 판매가는 6,900만 원. 이 역시 상당히 합리적인 금액으로 볼 수가 있는데, 소비자들이 똑똑해졌으니까 차가 아무리 좋아도 비싸면 안 사고, 또 그렇다고 저렴한 트림을 가져오자니 그러면 상품성이 너무 떨어지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상품 기획하는 부서에서 적절히 잘 조율해가지고 대한민국 시장에서 이 정도 사양을 이 가격에 가져와서 파는 게 좋겠다 라고 수많은 핑퐁 싸움을 하면서 내놓은 게 지금 우리가 구매할 수 있는 수입차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소비자는 결국 차를 저렴하게 사는 게 좋은 거고,
근데 저렴하게 사려면 그만큼 시장 경쟁이 치열해야 되고 라이벌 모델들이 점점 강력해지면서 상품성이 개선되거나 아니면 가격이 인하되거나 이런 공격적인 정책을 펼쳐질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돼요. 지금 국내 자동차 시장은 현대기아가 독주하고 있는 체제잖아요. 그래서 다른 제조사들이 더 뛰어나고 상품성 좋은 그런 차들을 많이 내줘서 선의의 경쟁을 해줘야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팰리세이드 가격 가지고 워낙 말이 많다 보니까 저도 정말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비싼 게 맞긴 한데 현재로선 팰리세이드를 대체할 만한 마땅한 대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아마 큰 이변이 없는 한 판매량에 타격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더 많은 대안이 앞으로 나와주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런 좀 올드한 실내를 이렇게 거치대 하나로 또 분위기를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요거 알파브라보의 스톤디 거치대거든요. 우파몰에서 또 절찬히 판매하고 있는데 이렇게 심플하게 붙일 수 있고 알파브라보 스톤디가 원래 34,400원인데 이게 이벤트가로 우파몰에서 29,900원에 이벤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요 충전용 패드 11,500원짜리 무료로 얹어드립니다. 차 출고하거나 차 무선 거치대 필요하셨던 분들은 하나 이번 기회 이벤트 기회에 구매하시면 돼요. 어디? 우파몰. 딴 데가 아니라 오직 요 이벤트는 우파몰에서만 합니다.